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현재 지도에서 보는 이곳이 안성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안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도로를 먼저 봅니다. 안성에서 보면요, 요 라인, 요게 경부속도로 라인입니다. 경부속도로가 수원, 오산, 여기 안성 IC, 안성 평택 IC죠. 안성 IC 쪽으로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중부고속도로가 안성을 또 통과합니다. 어디냐면 여기 일주가 IC, 일주가 IC를 통과하고, 그래서 안성에는 고속도로가 현재 3개, 앞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하면 4개가 나올 예정인데요. 요 아래 보면 요 라인이 있죠. 요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안성에 보면 남부 쪽을 지나가게 되지요. 네, 여기입니다. 남안성 IC가 여기 현재 있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안성은 평택시 바로 경계선에 위치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안성과 평택이 같이 쓰는 IC, 이게 바로 안성 IC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요 경계선이죠. 정말로 딱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여기가 안성 IC가.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많이 사용을 하냐면 사실은 안성에 있는 분보다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IC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다 소사벌 쪽이라든지 시청이나 이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평택시청, 그 다음에 소사벌 지구, 이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다 안성 IC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평택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IC다라고 보면 되고, 공도에 보면 일부 여기 한 5만 명 가까이나 되나요? 안성의 공도란 새로운 신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미니 신도시죠. 이분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경부 쪽으로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안성에서 서울로, 안성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기존에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이 안성시청, 안성 시내권에 들어오려면 1시간 2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1시간 20, 30분 걸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곳에 뭐가 생기냐면요, 요 라인,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일로 빠집니다. 근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지는 과정 속에 IC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안성에만 4개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하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리던 것이 40분이면 도착합니다. 바로 고3 저수지에 위치한 정확한 명칭이 바우드기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우드기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서 IC가 나옵니다. 네, 스마트 IC죠. 진출입이 가능한 바우드기 IC가 이쪽에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휴게소가, 바우드기 휴게소도요, 한 10만 평 이상이 여기에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IC까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아래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적이겠죠. 안성맞춤 IC라고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대부분 다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성으로 내려올 때 사용하는 IC가 4개 중에 바로 이게 안성맞춤 IC에서 빠져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아래 여기 또 IC가 아닌데 사실은 여기는 IC가 아니라 JC입니다. 분기점이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여기 장중리에 보면 마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마둔 저수지를 끼고서 분기점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하이패스 전용 IC로 여기는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서운면에 보면은 서운 입장 IC가 입장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여기에 충남 천안 쪽에 있는 입장과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서운 입장 IC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입장 서운이 아니고요, 서운 입장 IC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2024년에 여기는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마둔 저수지 쪽에 있는 금강 하이패스 IC나 안성맞춤 IC나 그리고 바우드기 IC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IC가 거쳐가는 쪽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발전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안성으로 보면 이게 중심으로 갔으면 좋은데 좀 사이드로 빠졌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오는 안성맞춤 IC 같은 경우에는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나 있는 정중앙 안성 시내권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딜까요? 고속도로 IC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물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모든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 곳이고 모든 산업단지나 어떤 기업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특히나 38번 국도와 교차되어 있는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 지점 같으면요, 통행량이 안 그래도 지금 38번 국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같이 합류하면서 이곳은 더더욱더 물류의 교통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 이 38번 국도와 교체하는 이 안성맞춤 IC 주변을 보면요, 거의 절대농지로 흔히 얘기하는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라는 이곳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투자할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여기 38번 주변에도 보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시유지라든지 절대농지로 묶여져 있어서 동신초등학교 요 주변에 일부 계획관이 있는데 여기는 뭐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으로 저 서쪽으로 밀려서 가다 보면 대부분 여기 안성시청이 있고 버스터미널이 있고 시내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권에는 들어와 봤자 별로 원형지라든지 이런 값싼 토지가 없겠지요. 굉장히 비싸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잘 되냐면 종합운동장이 되어 있어요. 야구장이 있지요. 그리고 축구장이 2개가 따로 되어 있고 안성국제정구장도 되어 있고 체육관도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되어 있고 실외 수영장, 배드민턴장,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가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네, 이렇게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산책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4차선인데요. 기존 4차선이 어디까지냐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요 종합운동장 앞까지가 4차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2차선이 지금 4차선으로 또 확대됐더라고요. 왜 이거 확대됐을까라고 봤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요, 통행이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4차선으로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래 안성시민이 너무나 사랑하는 금강저수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약 4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올해 이미 개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데크로드를 깔아가지고서 이 외곽길, 로드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출렁다리, 짚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수변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산도 다 반영됐고 주민공청회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저수지 개발을 이제 서서히 해 나가는 거 보니까 이쪽이 발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302번 도로 있죠. 안성시청에서 오는 이 302번 도로 같은 경우도 토지이용 계획을 때 보니까 이게 4차선, 지금 현재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이것도 4차선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넓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들이 보면은 안성시청에서 금강저수지로 이렇게 향하는 요 도로 302번 도로 같은 경우도 확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벌써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 도로는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로드뷰로 볼게요. 네, 이렇게 확장 공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 벌써 이게 1년 전 사진이에요. 2019년 여기 1월달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도 사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곳이 지금은 2019년도 1월달은 이렇고요. 벌써 2020년도는 이게 4차선이 다 났습니다. 포장이 다 돼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별로 특별하게 투자할 곳은 없지만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다 전원주택단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투자의 가치가 있고 이러진 않고요. 여기에 보면은 안성맞춤 랜드라고 해가지고서 뭐 컨벤션 뷔페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남사당 전수관도 있고 좀 볼거리가 여기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위쪽은 어떤 뭐 교통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안 되고요. 대부분 다 막혀 있고 거의 뭐 조그마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이 38번 국도 라인에서 이 IC가 생기게 되면 이 근처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여기 안성맞춤 IC가 여기가 나오면 개발할 곳이 요밖에 없습니다. 양봉리, 여기 양봉리 일대. 근데 이 안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개발을 하지 않고 텅텅 비어 있다는 게 너무나 괜찮은 위치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향후에 보더라도 IC가 딱 이렇게 되는데 비어있다. 나머지는 절대농지잖아요. 이런 데 개발이 안 되죠. 여기밖에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형 물류센터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자락을 두고서 충분히 아파트들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횡한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도 지금 인구가 한 19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 2030년까지 30만 8천 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의 기업 유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한화와 합작해가지고요. 안성시가 20%, 한화가 80%에서 안성 테크노밸리가 양성면에 세워지죠. 안성 IC 바로 옆에 보면 안성 스타필드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이게 하남의 2배 가까이 크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안성입니다. 물론 평택 경계선에 있지만 자 어쨌든 안성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안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사놓은 이 남풍리에 이번에 당선된 이규민 의원께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삼성이 사놓은 이 땅에 삼성 AI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공약을.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놓은 여기 한 40만 평 이상 되는 이곳에 여기입니다. 삼성이 사놓은 남풍지 또 바로 위에 여기 용인하이닉스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용인 촉구센터 앞쪽에 이곳에 130만 평 가까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안성이 분명히 성장할 거다. 뜰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나고 있는 안성맞춤 IC 이 주변에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집가가 굉장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안성에 대해서 안성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가면서 4개의 IC가 생기고 그 4개의 IC 중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안성시청과 안성버스터미널이 근교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곳이 중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